한명대학교 김영철 교수입니다. 지금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구 경북 행정통합 열린 토론회 세 번째 열린 토론회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첫 번째 열린 토론회에는 행정통합을 왜 해야 하는가, 왜 필요한가와 관련해서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토론은 행정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 쟁점이 무엇인가와 관련해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때 핵심적 쟁점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통합을 했을 경우에 어떤 발전 전략을 가질 수 있는가, 또 어떤 발전 전략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핵심적 쟁점과 관련해서 제기된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린 토론회에는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최철영 연구단장님과 최재원 박사님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개괄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만 오늘 또 네 분을 따로 모시고 이 문제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 전략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제기했던 문제가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행정통합을 해서 규모를 키우면 규모의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규모를 키운다고 해서 그것이 발휘하는 어떤 편익이 과연 있는가, 또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였고요. 이 문제는 조금 거시적 차원의 문제 제기라고 한다면 두 번째 문제는 바로 또 이런 것입니다. 행정통합을 해서 과연 내 삶이, 그리고 지금 나의 삶에 그 행정통합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만 일부 전문가 토론에서는 조금 거시적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통합이 가져오는 규모의 이익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 있고, 또 그것이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 입장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전문가들에게 집중적으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의 전문가는 교통 SOC 관련 전문가 한 분을 모셨고요. 또 경제 산업 관련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관광, 농업 이렇게 네 개 분야를 통해서 우리가 통합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효과, 또 규모의 이익, 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이런 식으로 오늘 시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토론해 주실 전문가를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SOC 그리고 교통과 관련해서는 이영우 대구대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경제 산업 분야는 이두희 산업연구원 실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예, 서울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업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손재근 경북대 명예 교수님께서 농업 분야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문화 분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구 경북이 특히 이 부분을 굉장히 역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코로나 사태를 인해서 이 분야가 또 한편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광 문화 분야에 대해서는 김규호 경주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우선 SOC 교통 분야와 관련해서 그 질문을 우리 이영우 교수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SOC 투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통합을 실현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또 행정통합을 통해서
이 SOC 투자 그리고 교통 문제가 또 사실적으로 실현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원인이기도 결과이기도 하고 이것이 맞물려 있고 또 행정통합을 실현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죠. 네트워킹과 관련된 것이고 통합의 아주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SOC 투자 그리고 교통과 관련해서 이것이 대구 경북 행정 통합에 주는 어떤 의미랄까요? 또 관계랄까요?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우선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간은 4분 내로 해 주시고 앞에 보면 시간이 카운트됩니다. 시간을 지켜 주셔서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영우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이영우입니다. 앞에서 발표에서도 우리 행정 통합을 통한 통합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교통 분야라든가 SOC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렇게 대규모 SOC 인프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 차원의 국토종합계획 그리고 도 차원의 개발종합계획 그리고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계획 이런 계획들이 수립이 된 이후에 이걸 바탕으로 추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종합계획 같은 경우에는 도를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 그리고 관련된 인접 지자체하고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총 5개 대도시, 그러니까 수도권이라든가 부산, 울산권, 그리고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뭐 이렇게 해서 전국을 5대 광역 대도시로 나누고 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지역을 포괄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구권 같은 경우에는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구미, 경산, 영천, 군위청도 해서 쭉 여러 개의 경북도의 인접 지역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경남에 창녕군까지도 포함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것 왜 이렇게 광역적으로 교통계획을 하느냐 하면 바로 이 교통이란 것이 공간을 넘어서 연속적으로 그리고 네트워크를 형성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이 통합 신공항이 지금 우리 지역에서 아주 이제 대표적인 대규모 오랜만에 실시되는 대규모 이제 SOC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통합 신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광역 교통 체계라든가 교통 연계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중심지로서 교통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의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안동을 중심으로 한 신도청이 이제 성공해야 되겠죠. 1단계가 이제 진행이 됐고 2단계, 3단계가 이제 추진되고 있는데 이 안동 신도청이 마무리가 된다면 성공적으로 완료된다면 대구를 중심으로 한 남부 그리고 통합신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중부 그리고 북부권의 남북 간의 개발축이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세 개의 축을 남북 간 축을 광역교통 체계를 통해서 우리가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미신 구간이라고 해서 고속철이 지금 김천에서부터 일부 구간에 미싱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연결이 되면 교속화가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동해안권에 동해안 고속도로라든가 동해안 철도가 연결되게 되면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서부권과 동부권을 연결하는 동서개발축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대구를 중심으로 한 내륙 도시의 한계를 넘어서 공항과 그리고 포항까지 연결된다면 포항 신항만을 연결할 수 있는 공항과 항만을 가진 광역교통 체계를 통해서 국제적인 어떤 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대구 쪽에서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럼 경북은 어떠냐면 경북은 아무래도 대구 경북 중심에서 경제라든가 인구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대구의 경제력이나 인구를 경북도의 이런 주요 산업시설이라든가 또는 교통 주요 거점들을 이용하는 이용 수요로서 유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대구면 대구 그리고 경북은 경북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공통의 경제권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대구 경북의 어떤 행정 통합을 통해서 힘을 하나로 모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대도시 광역교통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그 다루고 있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대구 경북 행정의 통합된 그 영역과 지금 상당히 다른 측면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한편에서는 지금 대구 경북 신공항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대구 경북이 행정 통합을 통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SOC 관련 또 교통과 관련해서 이런 필요성이 있고 이것이 대구 경북 행정 통합과 관련해서 그런 연계성이 있는데 지금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어떤 정책적 노력이랄까요? 또 정책적 조건들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 조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책적이란 거는 일단 계획을 행정기관에서 일단 수립을 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실행해 나가는 실행 가능성까지도 확보를 해 이제 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어떤 실행을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예산 부분이거든요.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광역교통 계획을 면밀히 수립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는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부터 시작해서 예산 재정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역 정치권에서는 또 힘을 하나로 모아주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지방 예산으로, 그러니까 대구 경북의 지역 예산만으로 가지고 대규모 교통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어떻게든 유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국비를 유치할 때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단계를 거쳐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예비 타당성 조사가 경제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책적 분석, 지역 균형 발전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분석이 되는데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성, 수요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수요는 인구를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인구가 대구 행정적으로 나눠져 있고 경북이 행정적으로 나눠져 있는 것보다는 하나의 행정으로 통합이 돼서 500만 어떤 광역 자치단체가 된다면 이런 수요를 확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우리가 이런 어떤 수요를 확보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아마 경제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대규모 교통시설이라든가 SOC 사업들을 유치하는 데는 거의 한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정책적 측면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이런 부분들을 중앙정부에 충분히 건의하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고 예산을 지원받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예비 타당성 조사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이 되고 국고 지원이 300억 이상이 되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지역적으로 또 통합된 힘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예타를 하는 데 있어서 수요도 중요하지만 지역 균형 발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경북도 같은 데는 지금 지방 소멸, 지역 소멸의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를 투자한다든가 해서 지역을 살리지 않고서는 이런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균형 발전이 일어나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보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이렇게 통과시키고 국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대구의 강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도 경북보다는 조금이라도 수요가 있고 인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대구의 강점은 대구의 강점대로 활용을 하고요. 또 지역 균형 발전에 있어서의 어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경북도에 있어서 조금의 강점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각각의 장점들을 모아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에 예산을 요청하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행정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대구는 대구대로, 경북은 경북대로 추진을 하는 것보다는 같이 힘을 모아서
같이 우리가 이것들을 추진하려는 노력들을 지속할 때 우리가 정부로부터 조금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전체적인 대구 경북이 상생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행정 통합의 아주 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SOC 투자 그리고 교통과 관련해서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많이 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지역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시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국비를 유치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아까 영덕에서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교통 SOC 투자와 관련해서 영덕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중앙정부를 설득시키는 것보다 대구 경북이 행정이 통합이 되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그 유치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저도 이해했고요. 또 대규모 SOC 투자라고 하는 것이 국가 재원이 불가피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구랄까요, 또 생산이랄까 이 연계가 필요로 한데 아마 이 부분은 대구 경북이 통합되어야만이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고 이것이 국가 재정의 유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 분야와 관련해서 이두희 실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대단히 빠른 산업의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통합 또 새로운 신산업의 출현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아주 빠른 변화들인데요. 이런 변화들과 또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어떤 관련성 속에서 이해되어야 될까? 이 부분을 우선 먼저 조금 말씀을 해주시고 또 정책적의 어떤 대응 문제는 다음에 또 이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산업연구원의 이두희입니다. 1981년 아마 이제 대구와 경북이 분리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쭉 걸어오면서 초창기에 분리된 효과가 분명히 존재했고 그 결과로 인구가 증가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산업 측면에서 보면은 지역의 총생산이라는 GRDP라는 표현이 있는데 지역 내 총생산도 또한 증가하다가 이제는 계속 하향 추세로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모습이 나타날까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도시 경제, 도시 산업을 연구하다 보면은 옵티멀 사이즈라는 게 나옵니다. 옵티멀 시티 사이즈. 과연 도시의 최적 규모가 어느 정도일 때 가장 산업이 활성화될 것인가? 사실 산업이 우리가 겪었지만 섬유 산업이라든가 제일모직이 되고 있었죠. 그때 그 당시를 돌이켜 본다면은 또 섬유 산업이 있었고 기계 산업, 자동차 산업 쭉 이렇게 발전하면서 뭔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느낌이. 그리고 실제 이제 그때 옵티멀 사이즈 제가 20년 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제 대충 잡아보면 한 250만 볼티모어 수준이 이제 제일 옵티멀하다. 아마 우리나라도 아마 그때 한 250만 기준으로 옵티멀 사이즈가 분명히 존재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지금 시대의 산업 환경이 바뀌면서 뭔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이즈가 메가시티 형태로 좀 더 커지면서 지금 500만 이상으로 가고 있다는 추세가 보입니다. 그러면 뭔가 존재하는데 그게 무엇인가. 그래서 저희 산업연구원도 저도 연구를 하면서 분석한 것이 뭐냐면 산업 역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의 산업 역량이 높을 때 기업 유치가 활성화되고 기업이 유치되면은 일자리가 나오고 일자리가 늘어나면은 인구가 늘어나는 그야말로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고 기업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아쉽게도 대구 경북의 통합 이후에 지금 현재 최근의 추세를 보면 이 산업 영역조차도 계속 하향 추세를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발달되었던 경북 지역의 구미, 포항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급속하게 산업 영향까지도 떨어지고 있다는 모습이 보입니다. 전국 통계에서도 랭킹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와 반면에 또 대구는 그러면 올라가느냐? 또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산업 영향 지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산업 기반 영향과 산업 혁신 영향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산업 혁신 영향은 조금 높지만은 산업 기반의 영향이 부족하고 경북 같은 경우에는 산업 기반 영향은 강한데
그 산업 혁신 영역이 떨어지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죠. 그 문제는 더 큰 문제가 향후 추세가 보면은 서비타이제이션을 해가지고 산업과 또는 제품과 서비스가 통합되는 과정, 산업의 서비스화 또는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통해서 결국 이 커플링이 되지 않고 디커플링 된 대구와 경북의 구조, 산업 구조가 결국 문제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르게 다르게 표현해 볼 수 있다면은 팔과 다리가 되는 산업 기반 영향, 그것은 경북이 강하고 그다음에 머리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기능이 강한 그 부분은 대구가 강한데 이것이 합쳐져야 서비타이제이션이 되는데 이게 분리되어 있을 경우는 결국은 산업의 위기, 미국이 100년 동안 부유를 누렸다가 이제 러스트벨트화 됐던 것처럼 경북과 대구는 특히 경북은 러스트벨트화 될 수 있는 위기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것을 조심스럽게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산업연구원에서는 다양한 산업 정책 관련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하나는 특정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적정 규모의 인구라고 하는 것이 있다. 적정 규모의 도시 규모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250만 정도의 규모가 적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또 발전시키는데 적정 규모였는데 최근 산업 발전의 추이로 보면 한 500만 정도의 규모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논의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40년 전에 대구 경북을 분리했을 때의 당시는 아마 그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산업의 적정 규모였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지금 산업의 환경이 상당히 많이 변해서 적정 규모라고 하는 것이 지금 500만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이 통합이 되면 산업 정책의 구사와 관련해서도 어떤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러한 서비타이제이션, 그러니까 산업의 서비스와 이게 같이 통합되어 버리는, 커플링 되는 거죠. 같이 묶여져 버리는 건데, 아쉽게도 대구는 서비스 강하고 또 산업 구조도 그렇게 돼 있고, 경북은 제조업 또는 기업들이 강한 그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결국 이것을 합쳐가는 형태의 서비타이제이션, 그리고 옵티멀 시티 사이즈가 커지가는 메가시티 형태, 적어도 500만 이상을 추구하는 형태. 실제 도시들이 보면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제가 실제 미국 가서 사례 연구를 조사할 때 느꼈던 보스턴 지역을 가봤을 때 GE라는 그 큰 회사를 100년 넘은 그 GE 회사 본사를 끌고 올 때에 그때에 이제 통합된 그 보스턴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사추세츠가 같이 하면서 2천억 가까이를 제시하면서 본사를 끌고 왔는데, 헤드쿼터를 끌고 왔는데, 그때의 정책들이 아주 유용했던 게 그 서비타이제이션을 제대로 갖춘 모습 속에서 끌고 올 수 있던 재정력,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이켜봐서 만약에 머리와 팔다리가 붙은 서비타이제이션이 가능한 경북, 대구 또는 대구, 경북 통합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일단은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만약에 조그마한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는 뭐 분리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LG전자 또는 삼성전자, GE 같은 큰 회사를 끌고 올 때는 적어도 산업 예산이 자체가 설 수 있는 예산이 한 2천억 정도로 돼야 10조 되는 그런 기업들을 본사를 끌고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규모의 경제가 과연 갖출 수 있는가? 갖출 수 있다면은 그러한 서비타이제이션의 효과를 가지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 산업 정책으로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미국에서 쓰고 있던 제조 혁신 르네상스, 사실 대구 경북이 누렸던 그 르네상스를 한번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제조 혁신 르네상스인데 그 핵심 요소는 서비타이제이션과 트렌드 속에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구조를 맞춰줘야 되는 거죠. 핵심은 이제까지 그렇게 분리되었던 것을 합쳐라. 합치는데 어떻게? 공장 주변에 최대한 R&D 머리 기능을 같이 넣어라.
대표적인 사례를 본다면 경기도가 이제 가능한죠. 서울의 고민은 서울은 서비스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주에 불가능하죠. 인천 또는 인천 쪽에는 그래도 제조업이 좀 가능한데 경기도는 서비스타시이 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화성, 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삼성전자 본사를 유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통합을 통해서 대구와 경북이 서비타이제이션 가능한 머리와 팔다리가 붙은 R&D 기능, 그 다음에 산업 인력, 대학을 같이 묶을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앵커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력, 산업 예산 확보, 통합을 통한 최소한 2천억 이상,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대구 경북을 쪼개버렸을 때는 산업에 대한 예산을 확실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조그만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을 유치할 때는 큰 예산이 필요한데 그때는 쏟아부을 수 있는 예산은 과감하게 넣어야 돼요. 넣어야 조그만 기업들이 함께 따라오는 분양 형태로 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서비스타이제이션이 가능할 수 있는 서비스와 팔과 다리를 붙여야 된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앵커 기업이 유치되고 앵커 기업이 유치되게 되면은 R&D 기능, 산업 인력, 고급 인력, 그 다음에 공장 생산 기능이 합쳐지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면은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생기고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그 지역의 생산성이 늘어나고 그리고 소득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겠죠. 그래서 대구 경북이 정말 진정한 제조혁신 르네상스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산업정책을 기대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그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이 지역에서 상당히 오랫동안만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값싼 공장 부지를 제공하면 된다.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하신 말씀으로 보면 서비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경향에서 보면 값싼 공장 부지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행정, 재정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해야 된다. 인력도 제공을 해야 되고 R&D 기능도 제공을 해야 되고 또 도시 중추 기능 전체의 서비스가 필요로 한데 바로 이 부분들은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을 통해서 비로소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메가시티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지금 하신 말씀으로는 이 메가시티 전략이 앵커 기업을 지역에 유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문화관광 분야를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구 경북은 이 문화관광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핵심적 역량으로 보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관광 분야가 지금 굉장히 침체되고 있습니다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관광 문제는 다시 등장할 것 같고요. 여전히 관광 문화 분야는 지역의 핵심 역량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김규호 교수님이 최근 지역의 상황들을 조금 우선 좀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방금 소개받은 경주대학 김규호입니다. 저는 이 관광 분야를 얘기를 할 때 관광은 행정통합 이전에 관광 현상 자체는 광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교통수단이 많이 발달을 했고 도로 여건이 좋아지면서 어느 한 곳에만 방문객들이 가지는 않거든요. 여러 군데를 가기 때문에 이 관광 분야는 행정통합에 관계없이 광역 행정체계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건 어떤 당위적인 어떤 그 논리로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이 관광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그 행정통합에 대한 문제가 지금 현재 행정수도 완성을 갖다가 이제 정부 여당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이 메가시티 전략을 추진하는데 우리 대구 경북에도 만약에 이런 어떤 메가시티 전략이 있을 경우 또 다른 지역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이것도 염두에 두고 이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현재 그 대구 경북이 처한 상황을 보면은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외국인 관광객이나 이제 내국인 관광객들의 17개 시도를 그 단위로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한 결과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대구 경북이 외국인 관광객 그 방문 실적부터 내국인 방문객들의 그 실적이 거의 대부분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경상북도나 뭐 대구나 이제 관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제 우리나라에 그 오는 방문객들이나 외국인들이죠. 내국인들의 경우에도 경상북도나 대구에 대해서 그렇게 매력적인 곳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무슨 얘기 그 내부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소비 실태 방문지에 가서 관광 소비 지출을 하는 것도 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또 그 다음에 어떤 그 만족도는 심지어 대구 같은 경우나 이거는 17개 시도 중에 17위를 차지하는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방문 의사 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이 대구 경북에 그 추천할 의사가 있는가 이것도 보니까 거의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면에 이 대구 경북 특히 그 최근에 이제 서원이나 산사 이런 세계유산 같은 아주 그 관광 자원으로서 가치가 높은 자원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수용 태세는 아직 그 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우리 대구 경북이 관광 쪽을 그 산업화시키고 지역의 어떤 발전 수단으로 이렇게 삼으려고 한다면 이런 문제들을 깊이 통찰을 해서 개선을 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 저는 이거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인정하고 있듯이 대구 경북이 관광 자원의 잠재력은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대로 꿰어내지 못해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산업으로 연결시키고 또 문화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 부족한 현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이런 부분에 어떤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저는 그 행정통합보다도 2028년도 이 대구 경북 신공항이 이제 개항이 된다면 외국인 관광객을 대구 경북에 좀 현재 외국인 관광객들은 대구 경북을 전부 합해도 강원도만큼도 안 돼요. 사실 우리나라 외국인 관광객들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이 되는 현상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제주도나 이제 부산에 좀 일부 있지. 대구 경북은 그 아주 그 외국인 관광객 그 방문 실적이 매우 낮은데 이 통합 신공항이 이제 개항을 한다면 외국인 관광객들을 어떻게 이 대구 경북에 또 많이 유치할 것인가. 현재 방문하는 건 동남아 지역이나 문화적으로 좀 동질적인 요소를 띠고 있는 중국 문화권, 유교 문화권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오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 그 어떤 수도권의 이제 대도시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라고 한다면 역동성이나 다양성이거든요. 도시 관광의 그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거와 다르게 우리는 문화적 자산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특화시켜서 발굴할 필요가 있겠고 그런 것이 이제 하부적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대구와 그 경북이 이제 서로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대구시의 대도시적인 어떤 속성, 그래서 그 역동성이나 다양성을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적인 요소를 갖추고 경상북도의 다양한 지역을 방문할 수 있는 교통 연계망. 아까 이제 우리 이용호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이 통합 신공항이 이루어지면서 이 경상북도 곳곳에 연계되는 교통망 체계는 광역철도망이라든가 도로망 체계가 아직은 미흡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이 선행될 때 관광객들도 지역 전체적으로 이제 분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에서는 사실은 이 경상북도 23개 시군이나 대구 광역시에 그 8개 시군 구와 참 7개 구와 1개 군이 있지만 이 관광 행태는 광역 행정 체계상 이렇게 볼 때 수요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광에 대한 그 사업이나 주체는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기초자치단체별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만들어 놓은 관광 지도를 보면 섬을 만들어 놨어요. 주황산에 방문을 하는 사람이 주황산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영덕에 가서 대게도 먹을 수가 있는데 그 청송군에서 만들어 놓는 관광 지도는 청송의 그 주황산만 딱 달랑 그려놓고 영덕은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아예 그려놓지도 않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서로 이 기초자치단체 간에 좀 이해와 협력을 통해서 즉 관광 자원의 그 어떤 그 개발이나 그 뭐 이런 것들도 좀 공동으로 좀 할 수 있는 이런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관광객 유치도 공동 마케팅으로 하면 훨씬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점에서 광역 자치단체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초자치단체 협력 체계를 이끌어내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필요한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대구 경북의 관광 혹은 문화 산업을 제대로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이것을 우선 잘 활용하는 것이 아주 가장 중요한 문제고 또 신공항을 통해서 교통 연계망을 구축하는 문제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하고 또 연계하지 못하는 이 행정적 협력의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아마도 말씀 중에 이런 부분들은 행정통합을 통해서 다소간 협력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예, 마지막입니다. 농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아까 질문도 있었고요, 또 했습니다만 경북대학교의 손재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농업 분야와 관련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또 행정 통합을 통해서 농업과 도시 부분의 균형 발전 그리고 또 농촌 지역 이 모든 부분들이 연계되어 있어서 아까 질문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집중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북대학의 손재근 교수입니다. 사실 아까 우리 질문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만은 내용으로 보면 산업 전반에 봐서 이게 국가적이기도 합니다만은 농업 분야가 가장 어렵다. 근데 그 어려운 주 원인이 딱 한 가지예요. 인구 감소하고 고령화예요. 그래서 아마 다른 어떤 산업 분야보다도 인구 감소 속도가 빠르고 또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발표되고 있는 소멸 기초단체에서 보더라도 앞으로 소멸 가능성이 큰 기초단체를 보더라도 경북이 가장 많다. 그게 다 농업의 의존도가 높은 단체일수록 소멸 위기로 간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경북이나 대구나 이 농업은 도농 간의 소득 격차가 커지는 것만 보더라도 농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잘 우리가 익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어느 분이 질문했다시피 우리가 농업 기술이 발전하고 정부가 중점적으로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세농의 비율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측면, 또 농가 간의 빈부의 격차가 커지는 문제. 그리고 우리가 경북이 중점적으로 권역별로 여러 가지 특성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은 생산 측면에서 보면 품목별 전국에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10년간 큰 변화가 없어요. 과수나 채소나 곡류나 또는 가축이나 이런 측면에서 큰 변화가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산업들을 농산업의 기반을 좀 광역화할 수 있는 행정 통합이 이루어져서 우리 기반부터 새롭게 다지고 좀 더 발전적인 체계를 수립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냥 공급과 수요만 가지고 시장 경제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좀 더 광역화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추진해 나간다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그런 성과가 얻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소외되는 측면도 보면 그러면 이대로 있으면 소외되는 측면이 훨씬 좋아지느냐 아니면 더 나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마 통합이 하나의 큰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농업이 사실상 인구 소멸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고 또 고령화의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서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문제라고 우선 문제 제기를 하셨고요. 또 이 농업이 단순히 농촌의 문제만은 아니다. 대구만 하더라도 농가들이
굉장히 많고 단순한 농업이 농촌과 결합해서 생각돼야 될 문제만도 아니고 복합적으로 생각돼야 되고 그 부분을 위해서는 행정도 통합형으로 농업 정책을 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합형 농업 정책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그 주제 발표하는 데서 저는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앞으로 이 식품 산업이라는 것이 블루오션이다.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뭐 통계적으로 보면 한 54조 정도 총 매출이 식품 산업이 된다고 하는데 이 경상북도라는 이 식품의 어떤 자원이나 재료가 다양하게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대구가 여러 가지 그런 제조업이나 이런 쪽의 기능을 갖고 독립적으로 지금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통합적으로 추진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식품 산업이 앞으로 주력 산업이 될 수가 있겠다. 대구가 국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도권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산업이 과연 뭐겠느냐. 저는 농업 기반의 식품 산업이라고 봅니다. 그 이번 기업에 아마 다른 토론 자리를 마련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토론해 주면 좋겠다. 대구가 이때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한 식품 산업이요. 지난해 통계를 보면 매출이 한 1조밖에 안 돼요. 전국 대비 2%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경상북도도 이게 전국 대비 5%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합하게 되면 분명히 이건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광역 먹거리 체계를 구축해서 우리가 좀 더 계획된 생산과 공급이 된다면 농가 소득에서부터 대구 시민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측면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제 늘 주장해 왔던 게 이겁니다. 이 행정 통합이 제도까지 마련해서 앞으로 간다면 많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바로 기관장의 의지에 의해서 통합할 수 있는 행정이 농업 분야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그 공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농정 쪽에서 있는 것들이 기초단체 위주로 그 사업을 해봐야 공급 기능이 좋은 데는 수요 기반이 없고 또 수요 기반이 있는 데서는 공급 기반이 없으니까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푸드 플랜이라든지 로컬 푸드라든지 하는 게 전부 만들어 놓고 운영이 어려워지는 이런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좀 더 광역 단체로 규모를 키우게 된다면 분명히 상생하는 효과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지방 분권적 정책들을 계속 많이 마련하고 있을 텐데 우리는 지금의 어떤 행정 단위에서 이걸 추진해 가지고는 정부가 원하는 그런 성과를 내기가 참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돼야 되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학교 급식 문제만 하더라도 대구 경북의 학생 수가 그 50만 명이 넘거든요 아직도. 그런데 이게 급식센터가 이미 경북에는 광역센터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기관장의 의지에 의해서 당장 할 수가 있습니다. 대구, 경북 같이. 그 다음에 로컬 푸드라든지 뭐 각 산업들이 농업에서부터 먼저 통합행정을 좀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이를 위해서 오늘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농산업 분야에서 지금 바로 추진할 수 있는 통합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팀을 별도로 좀 구성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 토론을 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업을 지금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 말씀을 제안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농업 분야 그리고 농촌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토론거리가 있고 앞에서 우리 최철영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농업 부분의 전략 가지고는 포괄적으로 지금 담아내지 못하고 있고 한번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팀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통합 이전에라도 대구 경북이 농업 혹은 농촌 문제와 관련해서 광역 행정 협력 구조를 우선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의 제안도 함께 하셨습니다. 예, 시간 제약이 있어서 우리 토론자분들께 더 충분한 토론을 할 기회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토론은 대구 경북 그 행정 통합을 하게 될 경우 어떤 발전 전략이 가능한가와 관련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아마 이 토론을 지켜보신 분들은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이틀에서 과연 유용할 것인가, 혹은 이 발전 전략이 또 가능한 것인가를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부 전문가 토론에서는 이 행정통합이 실제 행정서비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어떤 변화가 가능한가라는 부분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전문가 2부 토론도 여러분들 같이 함께 봐주시고 또 토론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